네, B형 왔습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이면 보고 와서 두 번 풀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수교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근데 B형 어려웠어요. 못 푼 것도 있고 좀 당황 많이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번 따올게요. 일단 길이와 전곡률이 나왔어요. 전곡률? 이거 가우스 본에서 쓰던 거 아니야?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곡선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길이는 구하고 전곡률은 시간 남으면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남아서 못 봤고요. 그래서 길이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보고 어차피 길이잖아요. 2파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미적분학에서 극좌표가 좀 맛있어 보였거든요. 뭐 길이, 넓이 또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봤는데 극 뭐라 그래? 극 방정식 두 개에 대해서 뭐 둘러싸인 이런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 좀 맛있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나와서 당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0에서 2파이 r 제곱 더하기 r 프라임 제곱 d세타다 라고 알고 있어서 맞겠죠? 그래서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극방정식 풀 때는 무조건 한번 그려봐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겼죠. 그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은 사실 이거 이동 크기 조정 이렇게 바꿔도 길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그냥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미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 이거 지금 하면은 2 빼기 2 코사인 세타니까 4로 붙고 2 빠져나와서 는. 그리고 또 이거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칭이죠. 그래서 파이 사인 2분의 세타 d세타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8분의 8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붙여주고 0부터 파이까지. 이거 8이죠. 그래서 길이 8 썼습니다. 전곡률은 바로 제꼈어요. 왜냐면 일단 여기까지 너무 빨리 풀기도 했고 살짝 좀 뭐 버릴 거 있어야 시간 아끼는 것도 있다 생각해서. 근데 지금 다시 풀라고 해도 전곡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곡률을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식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수교. 네, 뭐 네. 근데 수교 개인적으로 투키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뀐 수교재 내용에선 안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가장 큰 게 확통에서 투키랑 투키 탐색적 자료 분석이랑 그다음에 그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그쪽은 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론 바뀐 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9월인가에 바뀌었는데 이게 나겠어? 삭제된 내용도 안 나오고 새로 추가된 내용도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와서 와 대박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B형에서 아마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쓴 문제가 확통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이 계속 말려가지고 계산을 계속 다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뒷장에 다시 풀었거든요. 마지막에 돌아와서 한 시간 한 10분 쓰고 한 8분 정도 쓰고 어쨌든 다시 풀어야겠다 하고 시간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저 전곡률 1점보다도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시간 남으면 아니라 한 바퀴 돌면 무조건 이거 다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 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렵진 않았어요. 계산만 잘하면 어렵진 않았어요. 판별하고 이를 쓰시오. 근데 이거 독립일 것 같죠? 지금 여기서 정의됐고 여기서 정의됐고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로 찢어지잖아요. 이건가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독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영역이 이거고 찢어져서 독립이다라고 말하기 애매해서 이거 fxx랑 fyy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dy 하면 되죠. fxy를.
즉 이거는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dy고, 즉 근데 여기 줬죠. 이거 해주면 여기가 루트 2파인데 이거 우함수고 0 박으면 이거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지수분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통 풀 때 어떤 함수를 찾으면 항상 적분해서 1인 걸 확인하거든요. 지수분포인 거 맞고 아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시 풀었냐면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죠. 이거 전개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y 제곱으로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를 뭐 루트 2 t를 루트 2 u로 치환해가지고 막 다 풀었는데 적분하는데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풀었는데 1이 안 나오길래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f y 이건 쉽죠? 이렇게 될 건데 사실 근데 뭐 진짜 계산해도 되고 실제로 계산도 해봤고요. 아니면 또는 이거 적분해서 1 나올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나오겠죠? 응? 맞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좀 달라졌는데? 적분하면은 이거 0에서 먼저 적분하면은 1이 되고, 아니 2배 해준 거죠. 여기 2가 붙네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니까 fxy가 fxx fyy가 돼서 독립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독립이면 뒤에 제껴되죠. x 어딨어? 자전식 여기 있다. x y고 x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지수분포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이면 바로 풀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적분 박았습니다.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0 먼저 대입하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답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제가 답을 쓰지 않았네요. 근데 답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지 뒷장을 보면 답이 있을 텐데. 네, 1 빼기 2분의 1 나왔네요. 잠깐만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는 계산 천천히 했으면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느꼈어요. 설마 비용도 좀 쉬운 길로 가나? 또 계산 열심히 해야 되나? 또 계산 박으면 안 되나? 계산 틀리면 떨어지는 시험이 돼버리는 건가? 라는 두려움과 시험했는데 그래도 A형보단 B형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엔 확통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쓴 게 좀 그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풀었으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를 뭐 이런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해볼게요. 여가산 위상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위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위상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전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생각해요. 위상을 막 어렵게 주면은 몇 개 대입해보고 위상이 뭐가 열린 집합인지 찾아보고 또는 닫힌 집합 뭔지 찾아보고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위상이 나오면 그건 좀 비교적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산 위상 보자마자 아 땡큐 오늘 위상 풀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서술에서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맞추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산 집합이다. 뭐 정의까지 친절해줬죠 사실. 저 가산 위상이면 이거 맞는데. 그리고 보통 위상이다. 아 진짜 위상 다 줬네. 위상 파악을 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여기서 집합 이렇게 한다. 내부와 페포를 구하라. 그러면 전 인트라 쓰는데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아 물론 이걸 A 이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거고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인트가 편하네요. 인트 A는 공집합이죠. 사실 이걸 보여주긴 했거든요. 답지에. 근데 여가산 위상에서 이걸 외우면 좋은 것 같아요. 여가산 위상이나 여유한 위상에서 닫힌 집합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면 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가산 위상에서 닫힌 집합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 또는 가산 집합. 근데 뭐 공집합이 가산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랑 가산 집합이잖아요. 닫힌 집합이. 근데 지금 그걸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인 A가 존재한다 가정하자. 그러면 이거인 여가산 위상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는 가산 집합. 그리고 R 빼기 G랑 R 빼기 A. 사실 이거 G 여집합 A 여집합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맞나? 맞죠? 이게 가산. 잠깐만요. 이거 가산 집합 아니죠? 그래서 모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트는 A 공집합, 그래서 S 이거는 공집합. B는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 인트 A 아니죠? A 반은 R입니다. 왜냐면 닫힌 집합은 가산 집합인데, 그러면 가산 집합이 아닌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게 가장 닫힌 집합 중에 가장 작은 거겠죠. 어차피 배표가 그걸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x가 양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당연히 이 점들은 당연히 배포 안에 들어갈 거고, 이게 도집합, 이게 극한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서술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사실 B 반은 B 합집합 0,y 바 y는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당연한데 이거 서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전 서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는 함수열이 아니죠. 수열을 잡아줬습니다. y 1 y에 대해 sin x분의 1이 y가 되는 걸 찾아보자. 근데 사실 그럼 이거는 sin x분의 1 더하기 2k 파이는 y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in 인버스 붙여주면 x분의 1 더하기 2k 파이는 sin 인버스 y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정해줬습니다. sin 인버스 y는 si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다. 잠깐만, 어떻게 써지 내가? sin 인버스 y는 근데 틀렸나? 서술 틀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틀렸던 것 같네요. 서술에 있어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은 x분의 1은 sin 인버스 y 빼기 2k 파인데, 제가 왜 틀렸냐면은 사실 이거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정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이거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2분의 3패를 정했나? 이건 x를 정해준 거죠. x를. 아무튼 이거에서 서술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는 이렇게 수열 잡아서 풀었는데 아마 여기서 깎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포. 네, 아무튼 서술에 있어서 제가 못 했네요. 위상. 근데 풀 때 똑같이 듣겠습니다. 이거 답은 아는데 이거 어떻게 서술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한번 끊었다 넘어갈게요. 네,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이 빗소리에 맞춰서 이거는 B형 시작해보려고 해요. 오늘 B형 해볼 것은 이제 2번 미기, 그 다음에 6번의 확통, 7번의 위상까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미기 먼저 해볼게요. 이제 A형에서 공면 문제가 나왔고 B형에서는 곡선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미적분항 문제와 전곡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 길이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곡률도 사실 그 정현민 강사님이 푸신 답도 보고 했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영상과 똑같아요. 어차피 R이 지금 1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꼭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R은 1 빼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맞죠. 왜냐면 사실 앞에서도 똑같이 설명했을 건데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그림의 길이를 생각할 때는 크기 조정인가?
뭐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뭐 회전을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했고요. 공식은 써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이랑 똑같이 말하게 되네요.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생각해서 극방정식은 실제로 그려보면은, 왜냐하면 대칭으로서 아는 것도 있고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0부터 2파이까지 이 곡선을 그릴 때 겹쳐져서 두 바퀴 그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4파이로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2를 붙여도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더 그려보려는 것 같아요. 파악을 위해서, 혹시 모르는 것들을 위해.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그려보면은 세타에 0을 넣으면은 지금 0이 되죠. 여기 시작해서 지금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1, 그 다음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길이니까 이 위에 이쪽만 구해서 2배 하려고 합니다. 식을 써보면 2배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루트 r제곱 더하기 r'의 제곱 d세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r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먼저 생각해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가요? 그래서 이거 써주면 2 빼기 2 코사인 세타죠. 이거는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고, 이거는 4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가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지금 이 식은 2 곱하기 0에서 파이까지, 즉 루트 때문에 써주면 루트 지워졌으니까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어차피 2분의 세타니까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일 때 생각하면은 이제 어차피 무조건 양수가 될 거잖아요. 사인 2분의 세타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거는 4 인테그럴 사인 2분의 세타 d세타, 적분을 해주면 8 사인 아니죠. 8 코사인 2분의 세타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나요? 맞나? 그러면 이제 이 식이 16인가? 파이 집어넣으면 아니죠.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서 답은 8이 되겠네요. 답 맞나? 네, 8 맞았네요. 전공률은 3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점수는 아마 1점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제가 시간을 빼먹고 안 쓴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답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파악했고 2배를 통해서 이걸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8이 나오는 거까지 확인됐네요. 뒤는 아예 안 풀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이건 못 풀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정확히 못 풀겠고요. 느낀 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제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앞에서 이 문제를 예측하진 않았지만 극방정식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저는 대학생 수학 경시대 문제 나갔을 때 극방정식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제 거기서. 근데 그 문제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극방정식 내기 좋구나, 그리고 교수님들이 낸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극방정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남들한테 말할 때 그 문제 추천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근거는 대학생 수학 경시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그래서 대학생 수학 경시대 문제 봤어요. 작년에 나온 거. 그래서 다운 받아봤는데 이제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전 임과 유사한 문제도 나왔거든요. 정수론에서. 이 문제는 예전에 다뤄졌었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정수론에서 이런 문제도 안 나온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n팩의 최대 지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35팩의 최대 지수, 7승의 지수가 최대가 몇인지, 이런 문제들도 안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수학 경시대 한 번쯤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 3학년은 나가보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나갔을 때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솔직히 수능 끝나고
막 긴장되는 시험을 많이 치러보지 않았거든요. 뭐 몇 가지 시험을 봤겠지만 엄청나게 긴장되는 시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앞에서 감시까지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쭉 있고 이런 경험은 솔직히 가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전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확통, 그 다음에 위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26분에 시작했네요. 풀어보면은 이제 지금 두 확률 분수 x, y의 결합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독립인지를 판별하고 기울을 쓰시오. 이거 해서 2점이겠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점수를 볼 때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2점, 이거 2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D랑 함께 보면서 점수 배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면은 근데 사실 이유를 판별하면 거의 2점이긴 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많으면 1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해보면 독립이질 판별해라. 그럼 일단 적분해야겠죠. 그래서 0부터 이 식을 적분해주면 일단 fxx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적분해주면 되니까 적분해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파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y 제곱에 여기서 y에 대해 적분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x를 빼주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뒤에 나온 식에다가 반절만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가 우함수니까 지금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fxx는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fyy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했네요. 이걸 독립인지 판별하라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구간은 직사각형 모양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곱하기로 쪼개져 있으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리도 안 될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dx는 되니까 좀 앞으로 빼볼까요? 이것들을 이제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y제곱 빼줄 수 있고 루트 2파 2분의 1도 뺄 수 있죠. 그리고 지수분포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주고 2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수분포잖아요. 지수분포는 적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루트 2파 2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옆으로 빼버리면은 f, x, y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 fxx 곱하기 fyy 꼴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이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법률 뒤를 구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독립인 거 판별했으니까 지금 뒤에 이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그럼 되는데 그럼 이건 위에 있는 식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맞나? 맞죠? x가 지금 0보다 크다가 조건이었으니까 적분해주면 여기에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dx 해주고 적분하면은 미분의 반대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가 나오려나요? 이거 미분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로 2분의 1 나와서 맞네요. 그래서 해주면 지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 이 답일까요? 네 맞네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이렇게 답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B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썼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 계산하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좀 이걸 아마 이해하는데 실수가 있었다고 제가 다시 봤더라고요. 그래서 맨 뒷장에 다시 풀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맨 뒷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뒷장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쭉 푼 문제였습니다.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문제는 4점 중에서 4점은 다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느낀 점 말하면 이렇게 뭐 저도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수학 푸는 사람들이 이제 한 시험에 대해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물론 계산 실수를 원래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완전 재능 있는 사람들인데 계산 실수를 보통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에 대해서도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 계산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틀린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지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큰 틀은 그 초록쌤이라고 이제 임용고 씨 붙으신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블로그에 좀 좋은 글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계산에 완전 1차 때도 도움 많이 받고 2차 때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 물론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따라 막 제가 저에 어울리는 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죠. 저도 이제 좋습니다. 알고리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료 너무 잘 썼고 근데 이제 알고리즘 제가 직접 만들진 않았고 뭔가 그런 것처럼 각자 맞는 걸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해 말하면 초록쌤 블로그는 읽어보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계산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말하면 실수 노트 만들기 이거는 이제 초록쌤 블로그에 있었나까지 기억 안 나는데 스터디했던 분이 추천해 주셔서 만들어 봤어요. 실수 노트라는 걸. 제가 평소에 많이 실수하는 거 예를 들어 막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예를 들어 미기에서 이제 u 단위화 안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적분할 때 이제 2의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1이 되는데 0이라고 판단한다던가 이런 등등 또는 이제 적분해서 기함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건 어차피 축이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가 0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기함수여서 0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종종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 노트 만들어서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알면은 그 계산이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만드는 게 이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이런 노력을 했다. 저는 실수를 잡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 실수 줄이는 것은 초록쌤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 다시 풀어보는 거. 계산할 때 이제 메인이 되는 계산은 틀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확신을 느끼는 거. 그거랑 이제 검토 조금 하면서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무조건 시간 싸움이겠죠.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계산 후 실수를 줄이는 법은 검토인데 이 검토는 여러 가지 방법, 자신만의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이 어떨 때 어떻게 검토한다. 제가 이 문제도 제가 검토했던 거에서 발견했던 게 적분해서 1이 안 된다. 아마 이런 걸 구했을 때 적분했을 때 1이 안 되면 발견했겠죠. 그래서 그 파악했을 때 이제 정수론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사이클 확인한다. 앞에 정수론 문제에서도 제가 실수한 걸 봤는데 아마 반복이 안 돼서 다시 풀었던 것 같고 선대에서는 역행률 구할 때 직접 좀 몇 번 곱해보면서 1이 나올 자리는 1이 나오는지랑 0이 나올 자리에 0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에서는 점화식 구할 때 직접 대입해봐서 맞는지 확인한다. 이런 방법들 확통해선 이제 적분해서 1이 나오는지 또는 이제 이거는 연속일 때고 이건 이산일 때 다 더해서 1이 되는지 확인하기. 해석학은 여유있게 서술하기. 이건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 꼭 서술에 있어서 해석하가 그런 게 있어요. 입실론으로 누를 필요가 없고 뭐 3 입실론으로 눌러도 되고 사실 어떤 함수가 이제 x 절대값이 이때 연속이면 균등 연속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파악해보니까 뭐 100까지도 균등 연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좀 넓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술 때 좀 여유롭게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등등 자기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어떨 때 실수 많이 하고 어떤 실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제가 검토하는 게 이제 위상에서도 말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남으면 이제 마지막 5분에서 10분 이 정도 시간이 남으면 막 폼이 좋을 때의 사고 뭐 정상적인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수학 시험에 대해서 제가 폼이 좋을 때 사고란 게 있겠죠. 이제 제 폼이 완성은 아니죠. 제 폼이 절정이다. 내가 지금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간다의 느낌이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이제 모고 같은 거 생각하면 마지막에 좀 약간 검토하는 시간을 주는 게 물론 어쩔 때는 한 70분에 이제 한 바퀴 돌고 검토 한 번 하고 남은 문제를 풀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검토하는 시간을 한 번 갖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해라는 아니지만
검토하는 경험을 한번 해봐서 자신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말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네, 맞죠? 이거 원래 이중적분 해가지고 XY 그렇게 해서 있던 걸로 아는데 극좌표로 바꿔서 맞나? 아무튼 어쨌든 이건 좀 유명한 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위상 문제가 나왔죠.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까지는 아니죠. 나왔었던 이제 어쨌든 곱집합에서 나온 거잖아요. 페포와 이제 내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죠. 곱집합에서 어떤 게 찢어지느냐, 뭐 도집합도 찢어지느냐, 경계가 찢어지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찢어질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내부와 페포만이다. 그래서 이거를 낸 문제고 좀 이 문제 보고 일단 풀어보고 말하는 게 나으려나요?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를 A, 이거를 B라 하면은 내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페포도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A의 내부, B의 내부, A의 페포, B의 페포를 구하면 되는데 A가 지금 뭐죠? A가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이거고 여가산 위상이죠. 여가산 위상이면은 지금 우리가 페포가 아니죠. 닫힌 집합을 매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죠. 그래서 닫힌 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0에서 1이면 지금 여기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내부를 찾아라 하면은 내부를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가산 집합이니까 여가산 위상이니까 지금 여기 안에 내부는 없으니까 지금 A바가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S의 A바가 아니죠. A의 이건 인트라고 쓰겠습니다. A의 내부가 공집합이 돼서 지금 S의 내부도 공집합이 됨을 알 수 있죠. A의 그 내부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A의 내부가 공집합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포를 구하면 되는데 닫힌 집합, 즉 여가산 위상의 닫힌 집합은 가산 집합이거나 또는 전체 집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페포라는 게 이걸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니까 근데 이미 가산을 넘어섰죠. 여기는. 그래서 A의 페포는 전체 집합이다. R이라고 쓰면 되나? 전체 집합이 R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페포가 궁금한 건데 B의 페포는 지금 sin x분의 1, y는 sin x분의 1을 생각해주면 x는 양수니까 어쨌든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되려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극한점들로 채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B의 페포는 B 합집합 이제 0, y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S의 페포는 R 곱하기 이제 B 합집합 0 y 바 y는 1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 공집합 S의 페포는 B가 뭐지? 뭘 더 구하라 했나? 이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맞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엔 저도 이거 이제 해설할 때 좀 꼼꼼하게 서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때 뭐 이제 인트까지는 쉬울 수 있는데 페포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좀 꼼꼼히 서술하게 보려고 했는데 정원민 감독님 이거 봤거든요. 답지? 이분은 어떻게 해설하시나? 근데 엄청 짧게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위상에서 특히 더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상이란 학문은 아니죠. 위상이란 시험 자체에서
답은 아는데 어떻게 서술할지 어렵다라는 말이 처음에 몰랐는데 문제를 풀면 풀수록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지금도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이스러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건 이제 이렇게 내부 페포 곱집합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도집합이나 곱집합이 도집합이나 곱집합의 경계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되겠죠. 경계를 구하는 법, 도집합을 구하는 법을 알아둬야 될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곱집합을 다뤘으니까. 그래서 느낀 점 말해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디까지 보이는 걸까라는 고민을 다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생각해서 저희 결론은 시간에 맞게 하자. 시간 많으면 많이 쓰고 시간 없으면 빨리 쓰고 넘어가자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상 팁. 위상 팁은 아는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통 여유한, 여가산, 하극한, 삼극한 등 하극한, 삼극한이라 용어가 맞나?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위상, 내가 열린 집합을 알고 있다 하는 위상들을 좀 명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를 풀면서 여유한이랑 여가산을 명확히 정리해 본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여유한 집합에서는 유한 집합 아니면 전체 집합, 여가산에서는 가산 집합 또는 전체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또는 이제 유한 집합에서 여유한 위상은 그냥 이산 위상이다. 가산 집합에서 여가산 집합은 여가산 위상은 이제 이산 위상이다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한 여가산뿐 아니라 제가 모르는 위상 나왔을 때도 뭔가 생각할 때 아, 열린 집합 뭐지? 생각하다가 좀 생각이 안 되면 아, 그럼 닫힌 집합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종종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집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위상에 대한 얘기고 시험에서 위상에 대한 제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면 긴장되면 새로운 위상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상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막 시험이 몇 분 안 남았으면 위상을 풀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위상을 파악하려면 열린 집합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몇 개의 수를 넣어봐야 되고 몇 개의 집합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침착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되면 위상 파악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저는 있었다. 그래서 위상을 뭐 조금 위상에서 점수를 모고 때 그래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으면 많이 버렸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상이 좀 7번이 아니라 좀 뒤에 있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뒤에 나오면 뒤에 등장하면 파악하기가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다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2점에서 4점 맞았다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일단 내부까지는 무조건 맞다 생각했어요. 근데 페포 서술에 있어서 서술에서 까일라나? 답은 맞았는데 까일라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2점 또는 4점을 맞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뿅!